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행복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일이 술술 풀린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겠죠? 오늘은 이토요지의 행운신이 찾아오는 집, 가난신이 숨어드는 집 책을 참고해 내가 지금 뭘 하면 좋은 일이 마구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온 매장 점원으로 일하던 주인공 유카는 힘든 생활을 찌들어 무기력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고상한 분위기에 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님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요. 처음에는 집안에 있는 이 세 군데만 의식해서 정기적으로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사업이 고속도로를 달리듯 쭉쭉 뻗어나가고 하는 일이 술술 풀렸죠. 오, 집안의 이 세 군데만 깨끗이 관리하면 하는 일이 술술 풀리다니. 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설레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 세 군데는 어디일까요? 오늘은 뜸 안 들이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현관, 다른 하나는 마루, 마지막은 유리창입니다. 유카는 긴급하게 수첩을 꺼내서 바로 메모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는 현관, 다른 하나는 마루, 마지막은 유리창. 이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향기예요. 향기는 아주 중요해요. 본능이 호소하는 것이 이 향기거든요. 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업하기 전에 일이 안정이 되지 않아 어려웠어요. 그때 현관에 좋은 향을 썼더니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뭐예요? 힘들 때 매일 축 처진 기분으로 집을 나와서 다시 집에 돌아갈 때는 더욱 우울하기만 했는데 좋은 향을 맡으니 기분 좋게 집을 나서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좋은 향을 맡으면 리셋되는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지금도 계속 좋은 향을 즐기고 있답니다. 라고 부인은 말합니다. 저는 이 향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했어요. 제가 개코예요. 냄새나 향기에 좀 민감한 편인데 원래 향수를 안 쓰다가 우연히 저에게 딱 맞는 인생 향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같은 향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이 향을 맡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안 올 때도 이 향을 맡으면 잠이 솔솔 오고 마음이 안정돼서 참 좋더라고요. 현관에 좋은 향을 두는 것도 비슷한 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관에 좋은 향이 나면 집을 나설 때마다 기분 좋게 나갈 수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집에 들어오면 기분 좋았던 그 향이 느껴지면서 아, 포근한 내 집에 왔구나 라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될 테니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손님의 말을 듣고 유카는 휴일에 바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현관, 마루, 유리창 닦기. 이 세 곳을 닦는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이곳일까? 왜 이곳을 중점적으로 닦아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도 들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런저런 논리를 따지지 말고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은 현관부터. 묵은 신발을 버려야 좋은 기운이 드니 먼저 여기를 정리해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관 청소를 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좋은 기운이 든다는 말, 정말 좋은 말이야. 그렇다면 운이 든다는 말을 하면 운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이걸 구호 삼아 앞으로 청소하자. 이렇게 멋진 결론을 정했고 청소를 할 때마다 운이 들어오고 있어, 운이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특히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유카는 신발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발장도 닦고 생전 안 하던 현관 걸레질까지 하며 무사히 현관 청소를 마칩니다. 마무리는 역시 레몬그라스지. 슉 뿌리면 운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레몬그라스와 마법의 구호 조합으로 그녀는 더욱 운이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쾌적함을 느끼며 그대로 거실 바닥을 닦기로 합니다. 그런데 안 하던 거실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치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도 유카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너무 힘든 작업이겠지만 어쨌든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만큼 운이 더 들어올 거야. 평소라면 진작에 좌절하고 포기했겠지만 이 운이 들어올 거야 라는 마법의 구호를 말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한참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 유카는 힘들어서 잠시 누워 쉬고 있는데 따뜻한 햇살에 비치는 유리창을 보게 됩니다. 햇살은 너무 좋은데 빛에 비친 먼지에 찌든 유리창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이 창까지 닦고 자면 정말 상쾌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닦아보기로 합니다. 유카는 몇 년 동안 거실 바닥도 잘 안 닦았는데 창문을 제대로 닦아봤을 리 없겠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창문 깨끗이 닦는 방법을 검색해서 부랴부랴 창문을 닦아요. 다 닦고 난 유카는 좀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하고 이 만족감에 부드러운 햇살을 느끼며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는 순간 와, 대단해. 이 방에 기분 좋은 햇빛이 마구 들어와 하며 행운신이 행복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유카는 행복한 단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집안을 정리해야겠다, 청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할 일이 산더미야. 정리할 게 너무너무 많아. 여기저기서 다 나를 부르네 라는 마음에 부담이 들진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방에 책이 정말 많거든요.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이 안 쌓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옆방에 책장이 있어서 거기에 꽂기도 하는데 저는 애정이 있는 책이나 눈이 마주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책은 옆에 두고 있다가 생각나면 바로 읽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항상 책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책이 불규칙하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때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결국은 혼자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조금씩 미루고 있다가 이 책과 눈이 마주쳤으니 정리를 해야겠구나,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얘기 듣고 뜨끔하시는 분들, 올게 온 거니까 이 기회에 함께 실천해봐요. 그런데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의 집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대요. 집 청소가 목표가 아니라 이상적인 집 만들기가 목표라는 거죠. 주인공 유카도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손님처럼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 손님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그 행동에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이것은 행운신이 좋아하는 집 만들기의 기본이에요. 먼저 현관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해요. 집을 나설 때나 귀가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현관이잖아요. 이곳을 쾌적한 상태로 만들면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금방 충전할 수 있겠죠. 특히 신발은 밖에서 오염물질을 묻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관에는 먼지와 혼탁한 공기가 가득하기 쉬워요. 이러한 먼지와 불결한 것들을 쓸고 닦아서 없애는 것이 좋은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현관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관에는 물건을 많이 두지 말고 신발은 되도록 신발장에 넣어둡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현관에 늘어놓은 신발만이라도 가지런히 정리해 보세요. 이 정도만 정리해도 현관은 깔끔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룻바닥을 정리해 공간을 넓히는 것. 마룻바닥 면적의 넓이는 수익과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집의 마룻바닥에 여유가 있도록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풍족한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바닥에 물건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금전적인 여유가 없거나 돈이 들어오더라도 금방 나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이 불안정하면 내 마음도 반드시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반대로 말하면 마룻바닥을 정리해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그만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저자는 바닥을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해요. 여러분도 마루에 물건이 많다고 느끼신다면 시험삼아 물건을 한쪽으로 모아두기만 해도 좋으니 마루를 정리해 공간을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깨끗이 닦는 것. 유리창의 상태는 인간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방일수록 유리창이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거나 곰팡이가 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면 빛은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그 자체인데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환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선 행운신은커녕 가난신이 집에 상주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고 볕이 잘 들게 되면 그 빛을 끌어당기듯 행운신도 반갑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울해질수록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보세요. 신문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걸레로 닦기만 해도 먼지를 깔끔하게 닦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곳만 주의해서 잘 관리해도 정신적으로 더욱 편안한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마음의 안정이 되면 행운신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 뜻밖의 좋은 일도 점점 많이 생길 테니 우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드는 상태예요. 무엇을 함으로써 기분 좋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서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우울하다라는 기분보다는 상쾌해, 뿌듯하다라는 좋은 기분이 들잖아요.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향을 맡으면 순식간에 좋은 감정으로 상태가 변화하죠. 모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잖아요. 이 과정을 풀이하면 행복한 결과는 상쾌함, 평온한 감정을 느끼는 이런 행복한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그럼 이 행복한 상태는 어떻게 만드냐?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난 다음에 작은 변화에서 만들어진대요. 스스로 하는 작은 행동이 이 책에서는 청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해낸 건 뿌듯한 일이죠. 작지만 내가 해낸 부분을 더하고 더해 이것이 쌓이면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다른 것들도 나를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나비 효과처럼 작게 한 날개짓인 청소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청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뭔가 했다라는 작은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에게 행복한 미래가 계속될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일부분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사실 유카의 집에는 벽장에 가난신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유카의 집을 보고 가난신은 와우, 이 집은 내가 살기 딱 좋은 최상의 환경이구먼 하고 슬그머니 눌러 산 거죠. 우리는 가난신이 좋아하는 집의 조건을 피한다면 행운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집을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가난신이 좋아하는 집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시각적으로 불행을 느끼기 쉬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자기계발 세미나를 다니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배워도 집에 돌아오면 엉망인 내 집을 보고 그래 맞아, 나는 불행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집을 치우는 일도 그래, 완벽하게 청소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시각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라는 정도로 바꾸는 게 부담이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불행을 피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조금씩 반전시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바꿔 나가 보세요. 이 질문에 답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집에서 불행한 인상을 받게 되는 장소는 어딜까? 어떻게 하면 그곳이 행복한 인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둘째, 후각적으로 불행을 느끼기 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각 다음으로 민감한 것이 후각인데요. 인간은 불쾌한 냄새가 나면 순간적으로 나쁜 인상을 받는데 반대로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 좋은 인상만 떠올린다고 해요. 집안의 냄새를 향긋하게 하세요 라고 하면 근데 향긋한 냄새는 나는데
집이 지저분한 건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뇌는 눈앞에 모순된 상황을 수정하려고 한대요. 즉, 자연스럽게 좋은 냄새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제 방에 오렌지와 자몽이 섞인 듯한 좀 상큼한 향을 뿌리곤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럴 땐 주변을 더 깔끔하게 청소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상쾌해지고 행복해지면서 기분 전환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가난신이 좋아하는 집의 특징 셋째. 타인과의 관계를 줄여가는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난신이 몸을 숨기고 벽장에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불행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 거래요. 사람은 자기만의 껍데기에 갇혀버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생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아 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런 상태는 잘 쓰지 않는 물건을 많이 쌓아만 놓는 사람과도 관계가 있다고요. 구입은 했는데 벽장에 두고만 있는 물건들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찔리고 있어요. 물건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지낸다는 건 동시에 하나하나의 물건과의 관계성이 희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반대로 하나하나의 물건을 소중하게 취급한다면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물건과 나와의 관계성은 얕은 인간관계만 유지할 뿐 진심을 얘기하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버리는 것에 집착할 게 아니라 물건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방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시길 바래요. 신용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에 의해 형성되는데요. 내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등 모든 일의 관계성이 희박해지는 건 동시에 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반대로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들은 관계도 소중히 하겠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신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는 일도 잘 되겠고, 돈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신이 싫어하고 행운신이 들어오는 집을 만들고 싶다면 시각적, 후각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물건과의 관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책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녹음하기 30분 전에 이 책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아, 오늘은 이 책이다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봄이 오기도 했고 작은 일들을 하며 설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이 책과 눈이 마주쳤나 봐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이 영상을 함께 하셨다면 행복한 장소와 좋은 향기를 맡으며 행운신을 반갑게 맞이해 보시길 바래요.